가게를 준비하면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신 분들,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계약을 잘못하면 보증금도, 권리금도, 심지어는 장사할 기회 자체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환산보증금 제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권리금, 보호 8가지 해설까지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확인, 임대차 보호법 앤드 환산보증금. 첫 번째는 계약서 확인입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기간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구두로만 약속한 내용은 나중에 효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월세 10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5천만 원 더하기 200만 곱하기 100은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 과밀억제권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5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 따라서 서울시 상가점포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내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으면 이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가게를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보고 법적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체크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리금, 보호. 두 번째는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며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비품, 그리고 쌓아온 단골 손님과 영업 노하우까지 포함된 가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권리금은 그냥 주고받는 돈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법적으로도 권리금은 보호 대상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8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퍼드리겠습니다. 1. 권리금의 정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등 임차인이 쌓은 경제적 가치. 2. 권리금, 계약의 자유.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자유롭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방해 금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부당하게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 새로운 임차인을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과도한 임대료를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4.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다만 신규 임차인이 임대료를 감당할 능력이 없거나 건물 철거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혹은 동일 업종 제한이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6. 손해배상 청구권.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하면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의 구분.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입니다. 임대인은 직접 권리금을 받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8. 강행 규정. 권리금 보호는 강행 규정이라서 계약서에 권리금 인정 안함이라고 적어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은 퇴거 전 최소 6개월 동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반드시 보장받고 임대인이 이를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하고 임대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조항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관리비, 부가세 부담 주체. 세 번째는
관리비와 부가세입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월세만 생각하다가 막상 계약하고 나면 청소비, 경비비, 광고비, 심지어는 주차비까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리비가 누적되면 월세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임대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간이사업자라면 월세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 일반사업자이거나 법인 사업자라면 월세 외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임차인이 간이사업자든 일반사업자든 상관없이 부가세 여부는 임대인의 사업자 유형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반드시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서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매달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건물 시설, 상태 및 업종 제한. 네 번째는 건물과 시설, 그리고 업종 제한입니다. 건물의 기본 시설은 장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전기 용량이 부족하면 기계가 자주 꺼지고 수도 배관이 낡았다면 누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 환기 구조, 화장실 위치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업종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같은 건물 안에 동일 업종 2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특정 업종만 허용한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죠. 이 부분을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후에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서에 업종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및 갱신 조건. 다섯 번째는 계약 해지와 갱신 조건입니다. 혹시 중도에 사업을 접게 된다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임차인이 갱신을 원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물주는 최대 10년까지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 철거, 재건축 혹은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서에 이런 조건들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꼭 주의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첫째, 계약서와 환산보증금 확인. 둘째, 권리금, 보호 8가지 핵심 해설. 셋째, 관리비와 부가세, 임대인 사업자 유형 확인. 넷째, 건물 상태와 업종 제한. 다섯째, 계약 해지 및 갱신 조건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소중한 가게를 훨씬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